자, 청산댁 볼게요. 조정래 소설가의 청산댁은요, 되게 슬픈 소설이에요. 정말 슬픕니다. 니네가 문제를 풀어올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잘 곱씹어 보면요, 이거 되게 슬픕니다. 그러니까 왜 슬프냐? 한번 따져보자고. 만드기가 2살 나던 해 9월에 남편은 논에서 일을 하다 말고 전쟁터로 끌려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앞에 내용이 더 많겠지만 이거 이제 후반부거든요. 중략 부분 줄거리 넘어가면 이제 끝인데 시작부터 남편이 어디로 끌려가요? 청산댁. 제목은 청산댁. 일단 여기에 남편이 시작하자마자 전쟁터로 끌려가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최근 현대사에서 전쟁터에 끌려가는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징병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언제요? 한국전쟁 때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하면요. 청산댁은 되게 운명이 기구한 게 이 남편도 그냥 종 같은 사람이었거든.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을 낳아. 근데 아들이 홍역을 앓아요. 그래서 장애를 입어. 그게 니네 중략부분 줄거리에 있는 거야. 잠깐 봐봐. 장애가 있는 첫째 아들과 달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홍역을 앓고서 장애를 입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장애를 입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나가요. 강제로 끌려간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후반이잖아. 근데 강제로 끌려가서 청산댁 혼자 살아야 하는데 딸이 있었거든요. 잃어버려요. 언제? 남편이 징용을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청산댁은 이미 여러분들 책에 그 교재 없는 거 앞에 부분에 보면 기구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남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했죠? 만드기를 낳아요. 만드기가 태어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아직은 좋잖아요. 되게 좋은 거야. 계속 좋은 거야. 아직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남편이 살아 돌아오고 만드기까지 낳고 정말 니네 2살이잖아. 2살 나던 해니까 되게 어리거든요. 작고 귀엽고. 그러니까 이제 더할 나위 없지. 아직까지는. 어쨌든 먹고 살 만한 땅도 있고요. 땅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젊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도 있고 물론 큰아들은 장애를 입었고 딸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끌려가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비극이 되는 거야. 남편은 흙이 묻은 손으로 화물열차 떠밀려 들어가며 갑자기 끌려가는 거죠. 준비해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너 당장 와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었다. 소 잘 간수하고 만드기 병 안 들게 해라. 그래서 남편이 정전터 가면서 뭐라 그래요? 소 간수 잘하고 만드기 병에 안 걸리게 해라. 소부를 먼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만큼 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없으면 얘도 먹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만드기 병 안 들게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냐? 아마 이 남편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이야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니까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거 니네도 맞았거든요. MMR이라고 하는 거. 이게 홍역, 풍진, 골거리 예방주사. 예전엔 이걸로 죽은 아이들도 꽤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국가 예방접종이니까. 아무튼 그래. 떠납니다. 남편은 문단속 잘하라고 잘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징용을 끌려갈 때처럼 기차는 상고비를 돌아갔고요. 그네는 청산댁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너 믿는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연하죠. 니네가 아마 겪어볼 일도 없고 겪으면 안 되지만 2번째예요. 이때 떠내보내면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기적적 살아왔잖아. 또 떠나보내죠.
근데 지금도 그때랑 별 차이가 없지. 심지어 아들 하나 더 생겼잖아. 그러니까 넋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파악을 해. 해질 무렵에야 논둑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 소유를 끌고 오면서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나도 축간디 죽고 사는 것이 다 운수 소관이여. 그래서 팔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런 겁니다. 아이 안 죽고 오겠지 라고 믿는 거야.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장어른의 말은 남편이 노무자로 나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쟁터 자체에 군인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살아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게 50년 아니면 51년일 겁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50년이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겨울일 거예요. 난모를 객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피란민이라고 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50년 같아요. 51년에 이미 다 내려왔으니까 피난민들이. 동네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란을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먼 지역이야. 그러니까 굳이 피란을 가지 않아도 되긴 되죠. 먹고 살기 쉽지는 않겠지만 어수선한 인심. 그러니까 다들 도망쳐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살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힘쓸 남자가 없는 농촌, 공색한 속에 해가 바뀌고요. 그네가 남편을 한 줌의 죄로 맞은 것. 자, 5번째죠. 남편은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지. 싸우다 죽었을 거예요. 전쟁이니까. 불과 살아 돌아온 지 해방됐으니까 45년에 왔을 거 아니냐? 46년, 47년, 45년. 근데 와서 5년 정도 같이 살고 다시 죽은 거야. 한 줌의 재로 맞이했다. 그해 겨울이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1년 반이 가까워 재로 변해온 것이었다. 그네 나이 27이었다. 청산댁은 27살. 그래서 젊은 과부. 만약에 만드기가 없었으면 청산댁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지만 얘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니네가 청산댁이라 생각하면 굳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 도망갈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도 꽤 많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청산댁은 사람이잖아. 얘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긴 어떡하냐? 자기 희생해야죠. 더 이상 청산댁의 삶에는 낙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낙은 없는 거야. 나중에 만들기가 잘 되면 그게 기쁘겠지만 자기만을 위한 삶은 이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은 다음에 끝났고 남편의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누구인지 모르게 청산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앙다 물었다. 굶겨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청산댁이라고 이 청산댁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죠. 이전에는 자기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제 자기 이름 쓰지 않는 거지. 왜냐? 자기 희생이니까. 자기 희생하게 된 이유도가 참 기구하지. 봐봐 벌써 몇 개예요? 나이 27에 큰아들은 장애, 남편은 징용 갔다가 전쟁 갔다가 죽어, 딸은 징용 간 사이에 잃어버려. 얘는 아직은 어려.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이를 앙 다물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의지를 다지는 표현입니다. 앙 다물었다. 굳게. 다시는 나는 쉽지 않게 버틸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봐요. 뒷바라지하면 어렵게 살아간다. 쉽지 않았겠죠? 시간이 흘러 장애가 있는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를 만들기는 군대에 간 후에 월남으로 떠나겠다. 뭔가 찝찝하죠? 뭔가 좀 불안할 거야. 선생님 월남 간다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닌데요. 그쵸? 실제로 우리나라 군인들 여러분들 아마 할아버지 세대일 거야. 이제는 월남 파병 갔을 때 꽤 많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 전쟁터잖아요. 진짜 총 쏘고 그러는 거. 추정해 보자고.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게요. 1966년, 64년에서 66년쯤 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근데 만드기는 요 해 2살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만드기가 몇 살이에요? 이때 만드기가 보자. 16년 지나지? 한 18살이겠다. 되게 어리죠? 고등학교 안 갔대요. 찾아보니까 만드기는 고등학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자기 엄마 고생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때 만드기는 뭘 해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청산댁 입장에서 손자잖아? 자, 이제는 청산댁한테는 얘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최고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희생했던 한 16년 됐잖아요. 16년 동안이 굉장히 보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손자가 살아있다는 거, 손자가 생겼다는 거. 남편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들을 잘 키웠고, 물론 큰아들은 좀 안타깝지만 손자가 버젓하게 살아있잖아. 귀엽잖아. 정말 귀엽잖아요. 조그만 놈이. 되게 신나는 거야. 밑에 봐. 청산댁은 며칠 남지 않은 손자 돌채비 일손에 바빴다. 그럼 굉장히 즐겁겠지? 이제 청산댁은 행복할 겁니다. 지극히 행복할 거예요. 그 꼬물꼬물 거리는 그 손자가 이제 곧 돌이야. 아마도 보통 이 시기에는 앉아있고 가끔 서서 좀 빠르면 걷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귀엽겠냐. 막 이러기도 할 거고. 콩나물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채 손가락 2마디 정도 자라고 있었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 취나물, 산나물도 물에 담가 두었고 삶아서 2번 물을 갈았다. 이제 돌 잔치 해야 되니까. 돌떡은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니까 인절미, 백설기 절편은 물론 수수떡도 있고 약과도 만들 작정이었다. 신났죠?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떡이에요. 돌떡은 보통은 백설기를 하잖아. 표시해 놓을게요. 나 이 소설에서 이 떡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 떡은요, 내가 요거 수업할 때 얘기할 때마다 약간 울컥해. 왜 그런지는 이따 보면 알 거야. 아마 읽었다 보면 이미 알겠지만. 청산댁은 마루에서 수수를 고르고 있었다. 이 수수 파떡 만들어야 하니까요. 옆에 놓인 트랜지스터, 라디오죠. 재방송 연설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산댁 기시요? 누구다요? 청산댁은 연설곡 귀를 기울인 채 고개를 돌렸다. 반장이 뭔가 찝찝한 거, 불길한 거, 난모를 사내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반장이요, 통장 반장이 마을에 있는 약간 그 정부 일 하는 그런 통장 반장, 이장 같은 사람이 낯선 사내를 데리고 오는 거 이상합니다. 뭔가 불안할 거잖아. 마침 기셨구만이라 어쩐 일이요? 일로 앉으시오. 청산댁은 마루를 대충 치웠다. 괜찮으요? 근디 이 사람은 읍사무소 나온 양반이요. 뭔가 불길하죠. 반장은 낯선 사람을 가리켰다. 저 실례합니다. 읍사무소 나왔습니다. 보통 예전에는요, 읍사무소 직접 나오는 건 돈 거들어 나오는 거, 세금, 아니면 뭔가 물건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면 불길한 거. 세금 다 냈는데 읍사무소는 무신, 그게 아니고요. 천만득이 모침이 틀림없지요. 그런디요, 다름이 아니라 사내는 서리를 넘기며 주저하고 있었다. 이게 사내도, 이 난모를 사내도 사람이에요. 쉽게 넘길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잖아. 무슨 일이다요? 앉기나 하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걸 전하려고. 사내는 한 발짝 다가서며 종이를 내밀었다. 반장은 이미 알아요. 굳은 얼굴로 외면을 하고 있었다. 그쵸? 대놓고 청산댁 못 보죠? 반장도 청산댁 상황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큰아들, 장애, 딸, 이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남편 전쟁터 갔다 죽은 것도 알아. 힘들게 만드기 키운 것도 알아. 만드기 고등학교 안 가고 전쟁 나간 것도 알아. 그런데 이 만드기가 어떻게 돼요? 천만드기 전사통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거야.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죠. 물론 모든 부모님한테 아들은 다 소중하지만 지금 입장에, 청산댁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몇 번째야.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당연히 이 시점에서 남편이 떠오른다고.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청산댁은 미치는 게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확 다가들었다. 그치? 다가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기 얼굴이 뒤범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드기 얼굴이랑 남편이랑 겹치는 거야. 남편은 한 줌의 죄로 맞던 날 싸우다 죽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정신을 잃었던 그 무시무시한 말, 그쵸?
전사통지서. 무엇죠? 전사통지서. 청산댁은 벌떡 일어서는가 했더니 나무둥치처럼 그대로 나가 넘어다. 이게 정상이야.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눈알이 허옇게 뒤집혀 있었다. 미치는 거지. 반장과 읍사무소 지금 찬물을 끼얹고 수족을 주무르고 해서 한참 만에 정신이 겨우겨우 들죠. 청산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주춤하더니 읍사무소 직원에게 달려들었다. 읍사무소 직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풀이할 대상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떻게 키운 아들이에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긴 한데 더군다나 되게 어리잖아요. 니네보다 한두 살 많은 거야. 아니야. 니네랑 똑같을 수 있겠구나. 니네 동갑이에요. 만드기. 근데 군대 가서 죽었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혼자 키운 아들인데 죽었어. 까무러치죠?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자식을 안 된다니까 안 돼. 어째 내 자식을 그렇게 데려가느냐. 소리 지르고 매달렸다. 그런 파란 눈이 바람물이 켜져 있었다. 미친 거야. 미친 거. 진짜 미친 거예요. 청산댁은 이빨을 뿌드득 깔더니 양쪽에서 틀어잡은 채 또 까무러쳤다. 이해해야 돼요. 청산댁 손에서 풀어나온 직원은 뺑소니를 쳤다. 이 사람 마음도 이해합니다. 전사통지서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다 달려들어요. 왜? 화나잖아. 다시 정신을 차린 청산댁은 소리를 지르며 읍내로 뻗은 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맨발인 채 뛰고. 미쳤죠? 청산댁의 낭자머리는 해풀어졌고 미친 거예요.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읍내로 뻗은 길을 매달린 건 읍사무소 가는 거고요. 왜 가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왜? 니네가 우리 아들 데려갔으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물론 죽이진 못했겠지만 손에는 낫이 들려 있는 거는요. 다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이야. 더 이상 청산댁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청산댁은 그 길로 실성해버렸다는 말 합시간에 동네에 퍼졌다. 이해합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청산댁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자,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뭐가 나타나요? 며느리의 곡소리가 나타나요. 근데 잘 보면 똑같아. 이 며느리가 청산댁이랑 거의 상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청산댁이 더 힘들었죠. 상황이 더 다양하고요. 청산댁은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물론 며느리는 훨씬 젊어. 그러니까 더 안 좋을지도 몰라.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보면 청산댁은 자기 생각이 날 거야. 며느리는 막 울죠. 곡소리만 어둡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청산댁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제정신이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얼굴에 피가 다 사라졌지만 눈은 멍하니 허공을 더듬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청산댁을 보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쵸? 자, 며느리 입장 생각해봐요. 남편은 죽었고요. 되게 어려. 며느리도 어려. 아들은 돌도 안 됐어.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미쳤지. 그러니까 며느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야.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청산댁은 표정 없는 얼굴로 며느리 품에서 손자를 옮겨 안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손자를 옮겨 안은 거랑 그러니까 손자를 옮겨 안는 거는 정신을 차린 거고요.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손자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희망이에요. 이제 둘의 희망이야.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만드기 키울 때 자기 희생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입니다.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은요. 반복이에요. 뭐의 반복이냐? 아픔의 반복이에요. 그럼 어떤 아픔의 반복이에요? 우리 역사 아픔의 반복이에요. 여기 지금 이 청산댁처럼 된 게 청산댁뿐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고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 청산댁만큼 이런 비극적인 일을 여러 번 겪는 일은 흔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봐. 이거는 이 소설은요. 우리 역사의 아픔의 반복이야. 근데 계속 어떻게 하죠? 이를 앙다물었다. 손자를 옮겨 안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를 다지고 있다고. 그리고 가능성도 보여주죠.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라면 더 힘들겠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울지 말아라. 무신 소용이 있냐. 자석담새 이빨 악물고 살아야 쓴다. 또 얘기하죠. 방앗간은 쌀 찌어오너라. 나는 솔잎도 들어갈란다. 네 남편은 송편을 억시게 좋아했니라. 정선택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다 정리한 게 아니고요. 차분할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새도록 청산댁은 송편을 빚었다. 자, 이 소설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거, 손자 돌잔치에 쓰려고 장만했던 쌀로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해 빚고 있었다. 그럼 니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 손자 돌떡이었잖아요. 백설기 만들 떡을 쌀로. 요 쌀로 뭘 만들어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송편을 만들죠. 니네 나중에 자식 낳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내 손자 돌떡 만들 쌀로 죽은 아들 장례식에 쓸 떡을 만들어. 하루 종일 밤새 빚죠. 거기 나왔지. 밤새 송편을 빚는다고 돼 있죠. 그때 이 청산댁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일 거야. 그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되죠? 그거는 각자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생에 무슨 악한 죄를 짓고 요리 복조가리도 없는가? 한평생 살기가 요리도 험하고 기구할 수가 있단가? 그치? 이 새끼 땀새 죽어불지도 못하고. 이 새끼가 누구죠? 손자입니다. 손자. 손자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또 하는 거야. 뭘 또 얘기해요? 또 요거죠. 결국. 근데 어찌 보면 이거 선생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이게 맞을지도 몰라.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거나 다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댁은 어찌 보면 우리 할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어머니들 자기 다 버리고 후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소설은 참 슬픈 소설이고 슬프고도 더 슬픈 거죠. 42번 볼게요. A는 사투리가 나왔잖아요. 사투리가 나오면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거는 거의 100%야. 1번은 요약적 소설 같은 건 없고요. 3번의 인물 간의 대화는 있지만 성격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화라고 친다면 감정 변화겠지. 근데 A를 아무리 뜯어봐도 감정이 변화하는 거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A 마지막까지도 차분하잖아. 왜냐하면 청산댁은 상황을 예상을 못하니까. 틀렸고요. 회상기법 안 나오고요. 반복적 행위를 제시하는 거 아니죠. 4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청산댁 남편의 걱정. 니은, 이거 안도감이죠. 그나마 우리는 피란 안 가서 다행이야. 이거지. 저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야. 이런 반감 아니니까 2번이 답이에요. 낯선 산에 망설이는 거. 그쵸? 이게 인간이라면 이게 정상이고요. 4번 충격.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울고 있는 며느리 조언하는 청산댁의 차분한 태도. 좋습니다. 자, 45번이요. 이 작품에는 역사적 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이 드러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청산댁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민족 전체야. 특히 반복되는 순환을 겪은 여성 개인의 한이 부각된다. 청산댁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며느리의 한도 이제 추가될 거야.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버리는 개인의 강인한 모성. 그치? 이 모성 하나 때문에 청산댁을 다 완전 희생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싫은 것도 있습니다. 왜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다고. 아픔에 대한 치유,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건 잘못하면 소설을 읽고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댁 개인으로는 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분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작품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아마도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겪은 어떤 분이 이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청산댁한테 감정이입하고 동병성련 느끼면서 그래 자네도 열심히 살았네. 나도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효용은 그런 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3번을 봐요.
손에는 낫을 들고 맨발인 채 뛰었다는 것에서 이거 왜 그랬죠? 다 죽여버리려고. 다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사회를 치유하려는 개인의 의지. 낫 들고 뛰어가서 무슨 청와대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아니죠? 사회를 치유하려는 거는 말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미친 상태에서 개인의 화에 대한 화풀이 그 정도? 개인의 감정의 발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사회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죠. 만약에 선택지 3번이 맞으려면 손에는 낫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당을 구성해서 사회 정책을 입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건 아니니까. 45번의 답은 그래서 3번. 자, 여기까지가 2019년 거고요. 이제 곧 우리 2018년 거 합시다.